찐 스크리닝입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일장 다소 좀 부합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종목의 색깔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적적 리스크보다는 이제 또 다른 쪽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그런 종목군들의 급등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오늘의 핵심을 뭐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키워드는 전쟁의 시대라고 정했습니다. 진짜 러시아전도 정말 길게 끌어왔는데요. 중동전까지 다시 시작할 분위기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 시장도 전쟁 중입니다. 시장도 누가 주도주의인가라는 전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의 이런 흐름, 중동전 흐름,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앞으로 영향을 미칠지 계속 잘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장의 반응을 보면은 뭔가 전쟁도 학습 효과가 있나?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거와는 다르게 바로 직전 거래일에 하락했다가 오늘은 그래도 비교적 잠잠하게 흘러가지 않나라는 생각도 같이 해보는데 이 말떨어지가 무섭게 코스닥의 낙폭을 좀 키우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현재 상황 좀 봐주실까요? 네,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일단은 학습 효과라는 게 상당히 좀 무섭습니다. 상승장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빠지면 무조건 사고 싶은 게 또 사람의 심리가 되겠죠. 또 하락장에 익숙해지다 보면 또 빠지면 무조건 팔고 싶은 것도 사람의 심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생각보다는 좀 잘 견딘다라는 생각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하마스 쪽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랑 이렇게 붙고 그랬을 때도 이제 금방 이게 좀 지나갔으니까 이번에도 금방 잘 끝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 심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자동차 좀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반도체 하이닉스는 강세입니다만은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서 자동차 지난주 관세 우려감을 받았던 종목 그대로 영향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그런 운항 통로, 이렇게 수출하는 업체들 같은 해운 운임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 가질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지금 원전주 전력기기 또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일렉이라든지 재룡전기, LS일렉, 두산에너빌리티까지 해서 주도주 흐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역시 전쟁의 시대다 보니까 방산주도 강세, 다만 방산주도 초반보다는 매물이 좀 늘어나면서 밀리는 모습이고요. 전쟁 얘기 나오면 항상 라면 관련주들도 오르긴 합니다만 오늘 삼양식품 강세, 결과적으로는 전통적으로 전쟁과 상관없이 실적에 좀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좀 강세입니다. 화장품 일부라든지 삼양식품 외에 일부 또 엔터주들 이런 것들도 전쟁이랑 무관하기 때문에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오 주식들도 오늘 D&D 파마텍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호재 나왔죠. 그다음에 또 알테오젠이라든 그 외에 또 바이오 관련주들도 일부 각계전투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대체로 흐름은 좀 약하다. 지난주 목요일날 강하게 반등하고 금요일날 빠졌던 반도체도 오늘 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만은 종목별로는 좀 다른 행보입니다. 오늘 HP, SP, ST 같은 본딩 업체들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아까 보니까 일부 종목 이오테크니스 좀 강했는데 지금 좀 약해진 모습.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눈치 장세에 좀 들어갔고 종목별 편차가 좀 더 커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대외 변수에서 금세 좀 회복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또 종목별로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은 다소 좀 차별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해운은 또 하락선언되기도 했는데 방사는 여전히 강해서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방산 섹터는 다들 아시다시피 정말 지금의 초강력 주도 섹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끝나는 대로, 전쟁을 지속하면 지속하는 대로 다 세계 각 글로벌 각국들이 자국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해당 섹터의 강세 요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세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요거 종목들은 계속 가져가시고, 조선주도 사실 추세가 꺾일 뻔했었습니다만 다시 추세를 유지하면서 올라오는 흐름 지난주에 한번 봐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선이라든지 방산같이 지금 주도권을 갖고 있는 종목들, 특히 전력기기 쪽들, 원전 쪽들, 이런 쪽들은 지금 전쟁 계속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계속 수혜를 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가 오른다는 것은 특히 또 원전에 대한 기대 수요, 또 대체 수요, 대체 전력에 대한 기대 수요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오늘 가스 관련주인 포스코 인터라든지 태양광 관련주들도 반등을 보이는 이유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이나 방산 같은 이런 전략적인 산업도 계속적으로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정책 수혜를 보는 지주회사나 엔터 컨텐츠나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나 뭐 요런 쪽들은 조금 변동성이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이나 미용 섹터들 실적이 꾸준하다라는 점 계속 시장이 조정이 오면은 시장의 관심도 계속 다시 또 보여줘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조정이 얼마나 어떻게 이어질지는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것도 학습 효과라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난번에도 이랬었지라고 방심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 과거에 코로나 때도 사스, 메르스 다 괜찮았어 하고 했다가 지금 3년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일단 중동전은 지금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진짜 확전으로 커지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란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번에 핵 협상도 또 결렬이 되면서 이란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공격 강도가 커지겠죠. 이란은 이스라엘이 공격을 안 하면은 이제 자기네들도 멈추겠다는데 이스라엘 그럴 생각이 없다. 이제 트럼프 미국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은 공격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G7 회담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회담에서 좀 나올지 이게 관건이겠습니다. 결론이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나와준다라면 뭐 단기 조정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면 좀 질질 끌려갈 수도 있겠죠. 뭐 일각에서는 유가 130불 이건 조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상 유가 전망이 120, 130 나왔을 때가 항상 유가는 고점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학습 효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가기는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호르무즈 해협의 뭐 봉쇄의 우려가 이런 부분들도 강한 상황입니다만은 다시 또 해운주 약세로 하는 것만 보면은 이게 또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시장에 기대감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조정이 필요한 구간에 악재가 터졌고 이게 조정의 빌미가 됐는데요. 조정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또 주도권을 갖고 종목들이 또 새 정부의 정책과 맞닿는 종목들 뭐 중심으로 해서 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도주들의 주도력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진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환율이 가장 관건입니다. 지금 1365원입니다. 환율이 조금씩 올라오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 강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수 요번에 강력하게 견인했던 외국인의 수급 강도를 꼭 체크하시면서 좀 시장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종목들 중에서도 터무니없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보다는 확실한 실적 모멘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집중을 해 주시면서 기존 주도주와 새롭게 정책 수혜주 등과 실적주로 연결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 기술적인 관심을 유지하면서 시장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시장의 방향성이 딱 이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각도로 좀 레이더를 열어놓고 시장의 위아래 그리고 또 어떤 종목군 쪽으로 뻗어나가야 될지 우리가 좀 시야를 열어놓고 봐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해주시네요. 기억하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